100피트 높이의 다리에서 셰퍼드 강아지가 떨어졌다. 모두가 비극을 목격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어진 사건은 관중들을 놀라게 했고 모든 설명을 거부했다. 생존, 놀라운 용기,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드는 일련의 사건들이 담긴 가슴 벅찬 이야기를 준비하라. 이것은 불가능한 추락이 기적의 시작이 된 3달 된 셰퍼드 강아지 혁준의 놀라운 여정이다. 한강 다리는 한강의 소용돌이치는 물 위를 가로지르는 건축학적 경이로 자리 잡고 있었다. 물 위 100피트 높이에 위치한 이 다리는 특히 5월이 완벽한 오후에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을 끌어들이는 숨막히는 전경을 제공했다. 34세의 수의사 김지연은 그녀의 3달 된 셰퍼드 강아지 혁준을 데리고 다리를 건너는 저녁 산책을 하기로 했다. 이 활기찬 강아지는 예방접종을 거의 마쳤고 마침내 뒷마당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하고 있었다. 천천히, 혁준아. 지연은 새로운 목줄을 힘껏 당기는 강아지에게 주의를 주었다. 혁준의 커다란 발과 귀는 그가 훗날 멋진 개가 될 것을 암시했지만 지금은 어설픈 강아지의 열정으로 가득했다. 다리는 평소처럼 저녁 인파로 북적였다. 지연은 전경을 감상하기 위해 다리 중간에서 멈췄고 혁준은 그녀의 발치에 순종적으로 앉아 꼬리를 넓게 휘저으며 콘크리트를 쓸었다. 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모퉁이를 너무 빨리 돌아 나오며 보행자를 피하려고 방향을 틀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혁준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지연은 혁준이 공포에 질려 목줄을 놓치며 뒤로 물러서는 순간 목줄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혁준, 가만히.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두려움이 훈련을 압도했다. 강아지는 보행자 난간으로 곧장 물러섰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난간이 그를 막았을 것이다. 하지만 잔인한 운명의 장난으로 최근 폭풍으로 인해 하단 난간의 일부가 손상되어 있었다. 그 틈은 작은 강아지가 빠져나가기에 딱 맞는 크기였다. 지연은 혁준의 뒷다리가 틈으로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며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다. 그의 앞발은 콘크리트를 필사적으로 긁었고 갈색 눈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했다. 그녀는 앞으로 달려들었지만 그의 털을 스치기만 했을 뿐 잡을 수 없었다. 안 돼. 혁준이 틈으로 사라지며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멀리 아래 한강은 봄철 유수로 소용돌이치며 부분적으로 잠긴 바위와 회오리치는 물살로 표면이 갈라져 있었다. 그 높이는 인간에게도 치명적일 만큼 충분했고 하물며 7kg의 강아지에게는 말할 것도 없었다. 28세의 카약 선수 박민수. 하류로 노를 저으려 준비하던 그는 추락을 목격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카약을 물살 속으로 띄우고 강아지가 물 아래로 사라진 지점을 향해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다. 위에서는 지연이 해안 접근 지점으로 달려가며 두려움에 심장이 쿵쿵 뛰었다.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추락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었다. 위험한 물살과 차가운 물을 더하면 희망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군중이 놀란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충격 지점에서 30야드 하류에서 무언가가 강 표면을 뚫고 나왔다. 필사적으로 헤엄치는 작고 젖은 머리. 혁준은 살아있었지만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민수는 소용돌이치는 급류를 뚫고 카약을 조종하며 고군분투하는 강아지의 눈을 고정했다. 혁준은 작은 몸으로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물살과 싸우고 있었지만 놀라운 속도로 하류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버텨, 친구. 민수는 겁에 질린 동물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쳤다. 그는 이전에 좌초된 야생동물을 구조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위험한 조건에서는 처음이었다. 강변에서는 지연이 강을 따라 달리며 바위와 덤불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녀의 위학적 훈련은 감정적 공황과 싸우고 있었다. 제발. 그녀는 누군가 듣고 있을지도 모를 이에게 반복해서 속삭였다. 혁준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다가 몇 야드 더 하류에서 다시 떠올랐지만 분명히 약해지고 있었다. 그의 작은 머리는 이제 간신히 수면을 뚫었고 헤엄은 불규칙해졌다. 민수는 패드를 더 깊이 밀어넣으며 속도를 냈다. 이제 그는 고군분투하는 강아지와 약 15피트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것은 앞에 있는 부분적으로 잠긴 나무 줄기였다. 그 뒤틀린 가지들은 물살 속에서 치명적인 여과기를 만들고 있었다. 혁준은 그쪽으로 곧장 향하고 있었다. 혁준이 치명적인 가지에 접근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근처에 떠있던 큰 가지가 부자연스럽게 경로를 바꾸며 혁준과 여과기 사이로 미끄러졌다. 강아지는 대신 이 임시 장벽에 부딪혔다. 더 치명적인 장애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호받은 민수는 이 행운을 위문하지 않았다.
그는 거리를 좁히고 패드를 뻗었다. 잡아, 꼬마. 본능인지 절망인지 혁주는 앞발로 패들날을 잡았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카약을 옆으로 움직여 물에 젖은 강아지를 배에 올렸다. 하지만 강은 아직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유아파가 바로 앞에 나타났다. 카약은 소용돌이치는 물에 부딪히며 위험하게 기울었다. 민수는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 결정적인 순간 혁주는 보호자의 의도를 이해한 듯했다. 공황에 빠지지 않고 강아지는 가만히 민수의 가슴에 몸을 눌렀다. 그들의 예상치 못한 팀워크로 민수는 카약을 똑바로 유지하는 롤을 실행했다. 그들은 유아파를 뚫고 잔잔한 물로 들어갔다. 해안에 접근하자 지연이 물속 무릎 깊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는 젖은 털뭉치를 그녀의 기다리는 팔에 건넸다. 혁주는 즉시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약하게 한번 흔들더니 완전히 지쳐 그녀의 가슴에 쓰러졌다. 살았어.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이며 강아지를 빠르게 살펴보았다. 몇 분 뒤 구급대가 도착했고 근처를 지나가다 호출을 받은 동료 수의사 이준호 박사가 함께 왔다. 그는 지연이 강변에서 혁준을 철저히 검사하도록 도왔다. 이건 말이 안 돼. 준호는 강아지의 다리, 척추, 복부를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그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심각한 내상이 있어야 해. 최소한 뼈가 부러졌어야지. 그러나 혁준은 뼈가 부러지거나 뇌출혈의 흔적이 없었고 염좌조차 없었다. 피로, 경미한 저체온증, 몇 개의 표면적 흠집을 제외하고 강아지는 기적적으로 무사했다. 불가능해. 지연은 떨림이 가라앉으며 혁준을 응급담요로 감싸며 동의했다. 그런데 여기 있어. 그때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은 혁준의 생존이 단순히 운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들이 동물과 세상 사이의 연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 놀라운 일의 시작이었다. 혁준은 지연의 동물병원에서 관찰하며 밤을 보냈다. 모든 의학적 예상에도 불구하고 강아지의 회복은 놀라웠다. 아침이 되자 그는 깨어있고 정상적으로 밥을 먹었으며 오른쪽 뒷다리에 약간의 절뚝거림을 제외하고는 외상의 흔적이 없었다. 이런 건 처음 봐. 지연은 강아지 상태를 확인하러 들른 민수에게 말했다. 추락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이었어야 해. 설령 그걸 견뎠다고 해도 저체온증과 피로는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끼쳤어야 했어. 혁준은 민수의 목소리에 꼬리를 흔들며 귀를 쫑긋 세우고 알아보는 듯했다. 민수가 무릎을 꿇고 인사하자 강아지는 그의 손을 열정적으로 핥았다. 누군가는 자신의 구조자를 기억하는 것 같네. 지연이 미소 지었다. 당신은 그의 영웅이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거기 있었던 게 다행일 뿐이야. 하지만 그 가지가 여과기를 막은 건 정말 우연이었어. 강 물살이 그렇게 부스러기를 움직이는 건 처음 봤어. 다음에 일어난 일은 둘 다 놀라게 했다. 혁준이 갑자기 일어서서 병원 창문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밖에는 검은 구름이 모이고 있었지만 비 예보는 없었다. 이상하네. 지연이 말했다. 오늘 하루 맑다고 했는데 몇 분 뒤 예상치 못한 뇌우가 마을을 덮쳤다. 혁준은 구름이 보이기 전에 그것을 감지한 것이었다. 다음 주 동안 지연은 다른 이상 행동들을 알아챘다. 혁준은 초인종이 울리기 몇 초 전에 항상 이를 예측했다. 물그릇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지연이 깨닫기 직전에 그 옆에 서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전화가 오기 직전에 그녀에게 전화기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마치 들어오는 연결을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우연일 거야. 그녀는 점점 덜 확신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추락 후 2주 뒤 지연은 혁준을 강변으로 처음 다시 데려갔지만 다리에서는 멀리 떨어졌다. 물에 가까워지자 혁준은 온몸을 뻣뻣하게 굳히며 멈췄다. 그의 귀는 앞으로 향했고 코는 공기를 탐지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줄을 그녀의 손에서 빼내고 달렸다. 지연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쫓아갔지만 강아지는 강변 갈대밭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달리고 있었다. 지연이 따라잡았을 때 혁준은 진흙 강둑을 필사적으로 파며 괴로워하듯 낑낑거리고 있었다. 부상당한 동물을 찾았다고 생각한 그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놓칠 뻔했다. 잔해물 아래에서 나는 약한 야옹 소리. 지연은 조심스럽게 갈대를 걷어내자 물에 반쯤 잠긴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안에는 생후 일주일도 안 된 3마리의 새끼 고양이가 젖어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세상에. 그녀는 즉시 새끼들을 재킷으로 감싸며 숨을 헐떡였다. 어떻게 알았어? 혁준은 지연이 각 새끼를 검사하는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들의 상태는 위독했다. 저체온증의 탈수로 약해진 상태였다. 최근에 버려진 것이 틀림없었고
조수가 오르면 분명 익사했을 것이다. 준호 박사가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 당황하며 도와주러 왔다. 어떻게 찾은 거지? 길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 내가 찾은 게 아니야. 지연은 혁준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가 했어. 어떻게든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았어. 그날 저녁, 새끼 고양이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안정되자 지연은 발치에 앉은 혁준과 함께 모든 것을 이해하려 했었다. 불가능한 생존을 이룬 강아지가 이제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마치 그의 추락이 그 안에 무언가를 깨운 것 같았다. 높아진 인식. 불가능한 직관.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녀는 그의 귀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강에서 무엇을 가져왔어? 혁준은 그의 나이보다 더 깊고 어떤 개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지혜로운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추락 한 달 후, 혁준은 눈에 띄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강아지였다. 그의 털은 셰퍼드의 전형적인 검정과 황갈색으로 두꺼워졌고 어설픈 몸매는 그가 될 강력한 개의 힌트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신체적 발달은 그가 보여주는 점점 더 놀라운 능력에 비하면 빛이 발했다. 지연은 각 사건을 기록하며 상세한 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패턴은 분명했다. 혁준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지하고 불가능한 거리에서 고통을 감지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동물을 놀라운 정밀도로 찾아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준호 박사는 혁준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후 믿게 되었다. 그림자라는 고양이를 정기 검진하던 중 혁준이 갑자기 불안해하며 검사대 위를 비정상적으로 세게 긁었다. 왜 저래? 준호는 혁준의 격한 행동을 보며 물었다. 지연은 강아지의 본능을 믿는 법을 배웠다. 그림자를 다시 확인해. 뭔가 잘못됐어. 준호는 검사를 반복하며 이번엔 추가 테스트를 진행했다. 놀랍게도 그는 초기 단계의 복부 폐쇄를 발견했다. 임상 증상이 전혀 없던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상태를 전통적인 수의학적 절차로 감지하기 전에 잡아낸 것이다. 이건 불가능해. 준호는 진단 결과와 이제 차분해진 강아지를 번갈아 보며 속삭였다. 아무 징후도 없었어. 우리에겐 없었지. 지연은 간단히 말했다. 하지만 그에겐 있었어. 혁준의 능력에 대한 소식은 한강마을에 퍼졌다. 지역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이 곧 더 큰 관심을 끌었다. 지역신문의 기자가 한강다리의 기적 강아지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썼고 혁준의 사진과 그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의 인터뷰가 실렸다. 구조 이후 지연과 혁준과 가까운 친구가 된 민수는 다시 강을 방문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잖아. 그는 지적했다. 무슨 연결이 있을지도 몰라. 강변에서 혁준은 자신을 거의 앗아간 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물가에 다가가 어린 강아지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강렬한 집중으로 물살을 관찰했다. 근처에서 어린 아이들과 가족이 피크닉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혁준은 갑자기 물 관찰을 멈췄다. 그는 가족을 향해 급히 짖으며 달렸다. 지연은 방해를 사과하며 따라갔지만 혁준이 감지한 것을 보고 멈췄다. 어린 소년이 초콜릿으로 덮인 견과류가 든 용기를 열어 가족의 레브라도 리트리버와 나누려 하고 있었다. 멈춰. 지연이 외쳤다. 초콜릿은 개에게 독성이야. 가족은 놀랐다. 용기는 닫혀 있었고 혁준은 그들이 물건을 풀 때 최소 30피트 떨어져 있었다. 그가 내용물을 보거나 냄새 맡을 방법은 없었다. 어떻게 안 거지? 어머니가 혁준을 새롭게 존경하며 물었다. 그날 저녁 준호 박사는 제안을 가지고 지연의 병원을 방문했다. 이걸 제대로 기록해야 해. 그는 말했다. 개의 인지 전문가를 불러야 해. 혁준이 다리에서 떨어졌을 때 일어난 일은 동물의 인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할 수 있어. 준호는 서울대학교의 저명한 개 인지 연구자 박은영 박사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관찰하에 혁준은 과학적 설명을 거부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단단한 장벽을 통해 숨겨진 물체를 감지하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하며 물리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고통을 감지했다. 이 강아지는 특별한 게 아니야. 박은영은 일주일간의 테스트 후 결론지었다. 추락은 그를 살려준 것뿐 아니라 놀라운 무언가를 깨웠어. 혁준이 5달이 되었을 때 그의 명성은 한강을 넘어 퍼졌다. 지역 신문 기사는 전국 미디어에 실렸고 작은 마을과 기적의 강아지에 관심의 물결을 가져왔다. 박은영의 예비 연구 논문은 개의 인식의 본질과 한계에 대한 학계의 논쟁을 촉발했다. 지연은 점점 늘어나는 시연과 연구 접근 요청을 걸러내며 혁준을 강하게 보호했다. 그녀는 과학적 호기심이나 미디어 과대 광고로 혁준의 복지가 절대 손상되지 않도록 결심했다.
그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혁준의 잠재력이 다른 이들을 돕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다. 강아지는 이미 진단되지 않은 심장질환을 병원 방문객에게서 감지하거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정기적 결함을 경고하며 몇 차례 생명을 구했다. 따뜻한 토요일 오후, 지연은 혁준을 마을 외곽의 인기 있는 휴양지인 석촌호수로 데려갔다. 호수는 여름의 첫 따뜻한 날을 즐기는 주말 방문객들로 붐볐다. 혁준이 기본 복종 명령을 연습하던 중 갑자기 굳어지며 수영구역을 향해 쳐다봤다. 경고 없이 그는 지연의 호출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달렸다. 그녀는 태양욕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사과하며 쫓아갔다. 혁준은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의 어린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힘과 정밀도로 헤엄쳤다. 구조대원들은 이미 50야드 떨어진 곳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대응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수영하던 10대 소녀가 물 아래로 사라진 곳이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도움을 요청하며 그녀가 사라진 곳을 필사적으로 가리켰다. 혁준은 구조대원보다 먼저 그 위치에 도착해 물속으로 잠수했고 잠시 후 소녀의 셔츠를 입에 물고 떠올랐다. 그는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의 얼굴을 물 위로 유지하려 했었다. 소녀는 의식이 없었지만 살아있었고 수영 중 발작을 일으킨 것이었다.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았어. 한 구조대원이 10대를 소생시키는 의료진을 보며 놀라워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가라앉았어. 친구들도 정확한 위치를 짚지 못했어. 이 사건은 전국 뉴스가 되었고 혁준의 구조 장면이 담긴 휴대폰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하룻밤 사이에 기적의 강아지는 센세이션이 되었다. 인터뷰 요청이 지연의 전화로 쇄도했고 연구소들은 혁준의 능력을 연구하기 위해 상당한 연구비를 제안했다. 박은영은 갑작스러운 관심을 헤쳐나가며 혁준을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하고 그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들은 과학 커뮤니티와 발견을 공유하면서 어린 강아지가 압도되거나 착취되지 않도록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그의 능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어. 박은영은 정기 평가 세션에서 언급했다. 그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개입의 정밀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는 혁준이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밥을 버리고 지연의 곁으로 급히 달려와 그녀가 즉시 차를 따라가도록 한 사건으로 극적으로 확인되었다. 명확한 방향 없이 그녀는 혁준이 마을 밖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방향을 안내하도록 내버려두었다. 그들은 당뇨병 환자인 실종된 하이커를 찾기 위해 수색이 조직되고 있는 등산로에 도착했다. 혁준은 즉시 앞장서서 주요 경로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수색 패턴이 아직 확장되지 않은 빽빽한 덤불로 이끌었다. 20분 내에 혁준은 실종된 남성을 찾았다. 하이커는 저혈당으로 혼란스러워진 후 길을 벗어나 얕은 계곡에 떨어져 있었다. 당신 강아지가 내 목숨을 구했어요. 그 남자는 나중에 병원에서 지연에게 말했다. 의사는 내가 그곳에서 밤을 넘기지 못했을 거라고 했어요. 추락 후 6개월, 혁준은 눈에 띄는 셰퍼드 청소년으로 성숙했다.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았지만 그는 훨씬 나이 든 개의 자신감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그의 강아지 장난기는 남아있었지만 그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할 때는 놀라운 집중력이 드러났다. 박은영은 신경학, 동물 행동, 심지어 양자 물리학 전문가들을 포함한 연구팀을 확장했다. 그들의 발견은 지속적으로 전통적인 과학적 설명을 거부했다. 혁준은 기계로도 감지할 수 없는 전자기장 변화를 감지하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생체 화학적 변화를 감지하며 가장 놀랍게도 사건이 발생하기 몇 분에서 몇 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 그의 뇌는 우리가 어떤 종에서도 기록하지 못한 수준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박은영은 최신 스캔 결과를 검토하며 설명했다. 추락의 트라우마가 그의 신경 경로를 재구성하여 대부분의 존재가 접근하지 못하는 인식 채널을 열었어. 맑은 가을 아침, 지연은 혁준이 그녀의 침대 옆에 주의 깊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깼다. 그의 표정은 비정상적으로 강렬했다. 이 행동은 무언가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되었다. 뭐야, 혁준? 그녀는 즉시 경계하며 물었다. 혁준은 그녀를 밖으로 이끌었고 그곳은 조용한 동네에서 새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 이상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셰퍼드의 몸짓은 절대적인 확신을 전했다. 그는 마을 서쪽의 산을 향해 방향을 잡았고 그의 집중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연은 이 신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응급 물품을 챙기고 혁준을 SUV에 태운 뒤 산맥을 향해 운전하기 시작했다. 호출도, 경보도 없었지만 경험은 혁준의 인식이 공식적인 긴급 상황 인식보다 앞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거의 1시간 동안 숲길을 따라 더 깊은 야생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외딴 트레일 시작점에 도착했고 주차장에는 단 한 대의 차량이 버려져 있었다. 저기 누군가 공경에 처했어. 지연은 혁준의 몸짓을 읽으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들의 위치와 의심을 신고하기 위해 응급서비스에 전화한 뒤 수색을 준비했다. 혁준은 즉시 앞장서서 전형적인 수색견의 냄새 패턴을 따르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트레일을 올라갔다. 이것은 그의 독특한 능력의 또 다른 측면이었다. 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추적하지 않고 물리적 흔적과 상관없이 고통을 직접 인식하는 것 같았다. 숲속 2마일 지점에서 그들은 그녀를 찾았다. 독수리를 촬영하려다 절벽에서 떨어진 야생동물 사진가였다. 그녀의 부상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지만 발목이 부러져 밤새 갇혀 있었고 휴대폰은 추락으로 부서졌다. 어떻게 나를 찾은 거지? 그녀는 지연이 응급처치를 하며 물었다. 여기 있을 계획도 아니었어. 아무도 내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 지연은 경계하며 주변을 살피는 혁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이 구조를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었다. 사진가 이소영은 고통과 노출로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 깨어있는 순간 그녀는 도움을 시각화하며 특히 셰퍼드가 자신을 찾는 이미지를 강렬히 떠올렸다. 왜 셰퍼드를 상상했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구조 헬리콥터를 기다리며 지연에게 말했다. 난 개를 키운 적도 없어. 그 이미지가 강렬하게 떠올랐고 그걸 붙잡았어. 이 사건은 박은영의 연구에 새로운 단계를 촉발했다. 이는 양방향 연결을 시사해. 그녀는 이론화했다. 혁준이 고통을 감지하는 것뿐 아니라 지시된 생각에 반응할 가능성, 우리가 이전에 기록하지 못한 의식의 연결 형태야. 한강 다리에서 불가능한 추락을 한 지 1년이 지났다. 혁준은 멋진 젊은 셰퍼드로 성장했다. 강아지의 어설픔은 그의 품종의 위험 있는 태도로 대체되었다. 15개월의 나이에 그는 아직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지만 그의 호박색 눈에는 미성숙함이 없었다. 기념일에 지연과 혁준은 강변을 걷고 있었고 박은영 박사가 연구 노트를 들고 동행했다. 과학자는 혁준의 놀라운 능력을 수백 건 기록하며 과학문헌에서 유례없는 사례 연구를 구축했다. 우리는 17가지 뚜렷한 인식 확장을 확인했어. 박은영은 걸으며 설명했다. 전자기 민감성에서 의식 연결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까지. 그는 대부분의 존재가 접근하지 못하는 차원을 통해 현실을 경험하고 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관심은 혁준에게 있었다. 오늘 셰퍼드는 비정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고 그의 초점은 그들이 위에 있는 다리, 그의 운명적인 추락 장소로 반복적으로 끌렸다. 저기로 가고 싶어해. 지연은 깨달았다. 아침 내내 접근 경로로 우리를 안내했어. 박은영은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게 현명할까? 트라우마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하지만 지연은 혁준의 본능을 완전히 신뢰했다. 그가 다리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구불구불한 경로를 따라 다리의 보행자 통로로 올라갔다. 혁준은 손상된 난간을 통해 떨어졌던 지점에 접근하며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 구간은 수리되었고 추가 안전조치로 강화되었다. 다리 중앙에서 혁준은 정확히 1년 전 떨어졌던 곳에 멈춰 앉았다. 그의 자세는 경계했지만 차분했고 그의 관심은 멀리 아래의 급류에 집중되었다. 뭐야, 혁준? 지연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으며 물었다. 뭐를 감지하는 거지? 몇 분 동안 혁준은 완벽히 움직이지 않고 오직 그만 들을 수 있는 무언가에 귀 기울이는 듯했다. 그러더니 그는 전례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발을 지연의 심장 위에 놓고 강렬한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 순간 지연은 놀라운 경험을 했다. 주변 세상이 변하며 그녀가 설명할 단어가 없는 에너지와 연결의 패턴이 겹쳐졌다. 그녀는 다리 아래 물 분자의 움직임을 느끼고 토양 속 작은 생물의 전기적 충동을 감지하며 강변 나무의 느린 성장의 맥박까지 인식했다. 경험은 몇 초만 지속되다 사라졌고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그게 뭐였어? 그녀는 속삭였다. 박은영은 놀란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봤어. 그의 느낌을 느꼈어. 지연은 경험을 표현하려 애썼다. 그의 인식을 통해 보는 것 같았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 시간 너머로 모든 게 보였어. 혁준은 마치 이 공유가 그의 의도였던 것처럼 차분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일어나 박은영에게 다가가자 과학자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혁준이 그녀의 손에 발을 놓자 같은 연결이 형성되었다. 놀라워.
그녀는 잠시 과학적 객관성을 버리고 숨을 내쉬었다. 그가 다르게 인식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인식을 공유할 수 있어 위식간의 다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후 몇 달 동안 이 능력은 혁준의 가장 놀라운 기여가 되었다. 신중히 선별된 연구자와 응급대원들과 협력하며 그는 그의 공유된 인식이 수색 및 구조 작업, 의학적 진단, 재난 예방을 혁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두 번째 생일에 혁준은 주지사로부터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직접 구한 생명을 인정하는 특별 서비스 메달을 받았다. 그날 저녁, 혁준이 그녀 옆에 앉아 그를 거의 앗아간 강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연은 비극으로 시작된 기적을 되새겼다. 한강 다리에서 떨어진 강아지는 불가능한 확률을 이기고 살아남은 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인식의 일경과 그 인식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넌 떨어지도록 운명이었어. 그녀는 그의 강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